안녕하세요. 블랙엔젤입니다. 저희 주간보 요번에 저번에 제가 기본 청구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청구할 수 있는 게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청구를 조금 코로나 관련에 대한 지원금 청구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간보호에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냐면 우선은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걸리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걸리셨으면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죠?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면 그 어르신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게 100%는 받지 못하고 우리가 확진자들 60%를 본인 부담금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은 저희가 그 자가격리 통지서에 있는 자가격리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까지던지 그러면 우리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가격리가 끝났는데도 어르신들이 아프세요. 계속. 그러면 의사 소견서가 아직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았다. 라는 의사 소견서까지 들어간 이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완치시까지 60%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어,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는 뭐 몇 분이지만 사실은 공단에서는 전국을 통틀어서 같이 한다면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를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서류를 꼭 저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가격리 통지서, 종사자들, 수급자들 자가격리 통지서는 꼭 받으셔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종사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가 근무 일수를 인정받으려면 종사자도 완치가 만약에 안 되고 계속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소견서까지 같이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수급자들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꼭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을 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감염관리료, 2월 달부터 감염관리료라고 해서 수급자들 감염관리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청구 부분. 그 다음에 PCR 검체 채취 지원금은 원래 저희가 받았던 거고. 그래서 PCR 검체 채취 지원금. 또 종사자들 감염 예방 수당이라는 거를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10만 원씩을 저희 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 뭐 원장님이나 대표님들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거를 종사자들한테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시적 돌봄 지원금이라는 것도 저희가 신청이 4월 1일 날 끝났는데 4월 8일 6시까지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기본적인 청구는 제가 저번 영상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2월 달에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수급자들 감염관리료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근무내용 관리 입력 화면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쵸? 지금 저번 달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뭐 바뀌어도 입력하는 거는 틀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면에 보면 뭐 휴가 일수라든지 근무 인정 시간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보이죠? 네, 요거는 아마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 연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아마 배려 차원으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혹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감염 예방 관리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감염 예방 관리자는 제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풀어보고 한번 체크를 해서 하면 여기에 보면 감염 예방 일지에 대한 부분 운영일마다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감염 예방 일지를 주간보호 운영하는 날에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월 달부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 일지는 무조건 2월 달부터는 운영하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감염 예방 일지를 꼭 써놓으셔야 되는데 감염 예방 관리자는 2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왜 휴무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꼭 근무 내용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무 내용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는 거냐면 결정 요청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정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취소를 누르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 청구랑 똑같이 1시간 정도 있다가 결정 요청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청구를 하는 거냐면 급여비용 청구에 들어가서 급여비용 청구 2월 달 거를 신청하잖아요. 2월 달에 추가 청구를 누르시고 누락분 추가 청구 요거를 하고 청구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회를 누르면 똑같이 기본 청구랑 이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어르신을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미리 했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조회를 누르시면 저희가 이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제가 요거 한 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어르신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저희가 감염관리를 이렇게 체크박스가 떠요. 그러면 날짜 하루만 클릭을 해서 왜냐면 11,000원밖에 주지 않으니까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11,000원이 뜨죠. 11,000원. 다 체크하시면 안 되고 하루만. 그 다음에 또 요양원하고 틀리게 특정 내용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어르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까지. 이게 아마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기능을 뭐 많이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에 우리가 왜 하루만 저장했으니까 15일 미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코로나 감염관리료 청구 이렇게 쓰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명세서 자동 생성이 떠요. 이 날짜를 지정해서 명세서 자동 생성이 뜨면 요거를 명세서 등록 완료. 네,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청구 명세서 조회 누르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가시면 조회를 누르시면 청구서 생성. 요건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면 또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르신이 안 나오시잖아요. 어르신이 안 나오시면 우리가 주간보호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저희도 어르신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안타깝게도 있어서 이분을 보시면 이분은 18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에 시작일 종료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번 달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가 없어서 신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 달까지는 아마 이게 신청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고 뭐 급여가 늦게 나온다 뭐 굉장히 민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4월 달이죠. 3월 달 거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시적 지원금을 받는 60% 있죠. 그 60%는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4월 25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이용일 산정 5일까지 평일 기준으로 가능하죠. 미이용일 평일 기준으로 5일까지 가능한 것 외에 코로나 특례 한시적 지원금도 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의사소견서가 없어요. 그런데 안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미입소 처리를 했어요. 미입소 처리를. 우리가 평일 기준으로 5일. 그런데 코로나 한시 지원금도 평일 기준으로 60%를 지원해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자가격리 통지서에 있는 날짜는 그대로 여기 칸을 비워 두시고 혹시라도 더 안 나오신 날이 있으시면 미입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5월 달부터는 같이 신청하실 수 있게 요거를 누르시면 특례에 대한 부분, 휴원에 대한 부분 지금은 이거를 클릭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휴원에 대한 부분 요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4월 25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5월 달에는 휴원과 특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도 이제 ECM에서 다 입대소 내용 일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근무 내용도 일괄 등록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입력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 예방 수당 청구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저번 달에 저희가 한시적 돌봄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4월 1일 날 끝났어요. 4월 1일 날.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거를 4월 달까지 4월 8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먼저 하시면 조회를 해보실까요?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계좌번호까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고 임시 저장을 먼저 누르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전송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전송을 하시면 이분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2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4월 8일 6시까지라고 하시니 요거는 꼭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 예방 수당 청구라는 거를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요양원 이제 우리가 직접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지금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9명이 뜨죠. 이렇게 9명이 뜨면 명세서 자동 생성 이렇게 누르시고 명세서 등록 완료 요거를 누르시고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에 가면 청구서 생성 똑같아요. 기본 청구랑 청구서 전송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감염 예방 수당은 종사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PCR 검체 채취 지원금을 우리가 이제 간호 인력한테 지원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듯이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급여 명세서에 감염 예방 수당이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서 10만 원씩 꼭 이게 들어오면 이거를 급여 명세서에 기록을 하셔서 꼭 이제 종사자들한테 지급하시고 지급 내역을 저희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받는 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공단에서는 굉장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나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한시적 비용 지원 60%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치 시까지 의사소견서가 있을 경우 아니면 자가격리 통지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가격리 통지서에 보면 여기 치료기간이 나와 있죠. 이 치료기간 동안 저희가 급여 제공 기록지에 격리 날짜를 꼭 적어 놓으세요. 격리 통지서도 보관해야 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이 부분을 꼭 기록을 해 놓으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요거를 꼭 하시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코로나에 걸린 종사자들한테 유급휴가를 저희가 주잖아요. 유급휴가를 주면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우리가 종사자들 이건 연차도 해당됩니다. 연차로 사용을 했어도 우리가 코로나 유급휴가잖아요. 우리는 종사자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7가지 서류를 공단에다 신청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사자들 자가격리 통지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공단에 지금 신청을 하면 보통 2달 정도, 최대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3월 14일 전까지는 3월 14일 전에 자가격리가 들어간 분들은 1일 75,000원. 지금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1일 45,000원. 이렇게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은 종사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은 같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 부분 꼭 알아두시고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지 종사자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그분들이 받을지 근데 뭐 그거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본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관련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영상을 지금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죠.